월세 8만엔, 하나로 약 80만 원짜리 방 하나 계약하는데 초기 비용이 4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보증금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보증금, 사례금, 중개수수료, 선불 월세까지 합치면 월세의 5배가 첫날 통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이 중 상당액이 그냥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감사비라는 겁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정말 황당합니다. 세입자가 왜 집주인한테 감사비를 내야 하는 건지 일본의 기이한 임대 문화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시키킨과 레이킨이라는 생소한 비용 항목들인데, 시키킨은 우리나라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월세 1개월에서 2개월치를 내고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레이킨인데, 이건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례금 정도 되는 개념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지불하는 돈이거든요.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생긴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순수 지출이라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개수수료가 또 붙는데, 일본의 중개수수료는 월세 1개월분의 소비세까지 더해져서 나가고 첫 달 월세와 다음 달 월세 일부를 선불로 내야 하며 열세 교환비에 화재보험료까지 줄줄이 청구됩니다. 이걸 다 합산하면 월세 8만 엔짜리 원룸이 초기 비용 40만 엔에서 50만 엔까지 치솟는 거고, 도쿄 중심부나 인기 지역은 이보다 더 비싼 경우도 흔하거든요. 일본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처음 접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계약 방식도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데, 일본의 일반적인 아파트 임대는 2년 단위 보통 임대차 계약이 기본이고,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통해서 계속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갱신 시점에도 갱신료라는 명목으로 월세 1개월 A를 또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2년마다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장기 거주자에게는 꽤 부담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갱신료 없는 물건도 늘어나고 있지만, 도쿄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이 관행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세 납부도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은행 자동이체를 기본으로 해서 매월 말일에 다음 달 월세를 선불로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 며칠만 늦어도 연체료가 부과되고, 이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서 다음에 다른 집을 구할 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본 사회에서 연체 이력은 생각보다 치명적이라서 현지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월세만큼은 철저하게 기한을 지키는 편입니다. 퇴거 과정에서도 한국과 다른 점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보통 퇴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원상복구 범위를 세입자와 집주인 측이 협의해서 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벽지 오염이나 바닥 흠집 정도에 따라서 보증금 차감액이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받아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해 두고 있어서 이걸 미리 숙지해 두면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에게 특히 까다로운 부분이 연대보증인 제도인데, 일본에서 집을 빌리려면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신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증인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안으로 보증회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월세의 50%에서 10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증인을 직접 세우는 것보다는 확실히 편하지만 초기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일본 임대 시장에도 최근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유알임대라고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시스템입니다. 유알임대는 일본 도시재생기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로 레이킨이 없고 중개수수료도 없으며
보증인이나 보증회사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적인 장점이거든요. 초기 비용이 보증금 2개월에서 3개월치와 첫 달 월세 정도로 민간 임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져서 일본 생활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첫 거처로 많이 선택합니다. 민간 시장에서도 저비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레이킨 제로의 중개 수수료 할인, 입주 첫 달 월세 무료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매물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비용 22,000엔으로 입주 가능한 물건도 등장했고 보증금과 사례금 없이 1개월 무료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거든요. 일본의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로 임대인들 사이에 세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저비용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셰어하우스 문화도 일본 임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젊은 층과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셰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건데 첫 달 월세와 소액의 사무수수료만 내면 되는 곳이 많아서 초기 비용이 10만엔에서 15만엔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레이킨과 중개수수료가 없는 구조인데다가 가구와 가전 인터넷까지 기본 제공되어서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계약 조건도 일반 임대보다 유연한 편인데 최소 계약 기간이 1개월인 곳도 있고 길어야 3개월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1개월 초기 계약에 연장 옵션이 붙는 형태도 흔한데 퇴거 시에는 보통 30일 전에 통보하면 되고 재계약 시 1만 엔 정도의 재계약료를 받는 운영사도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2년 계약과 고액의 갱신료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적은 구조라서 단기 체류자나 일본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지죠. 맨슬리 맨션이나 위클리 맨션은 임대보다는 숙박에 가까운 형태인데 하루나 주 단위, 월 단위로 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초기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월 환산 금액으로 따지면 일반 월세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라서 장기 거주에는 적합하지 않고 출장이나 단기 프로젝트 등 명확한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이용하기 좋은 옵션이거든요. 호텔과 임대주택의 중간 정도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 월세와 관리비 외에도 신경 써야 할 비용들이 있는데 전기와 가스, 수도, 인터넷 같은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세입자 부담이고 각각 별도로 계약해서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관리비의 일부 포함되는 구조가 아니라 전부 개별 청구되는 방식이라서 처음에는 관리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공과금을 월세에 포함시켜서 한 번에 납부하게 해주는 올인클루브 형태의 매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임대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에 대한 입주 제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인데 언어 소통 문제나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외국인 입주를 꺼리는 집주인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검색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도 문의해보면 외국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상당히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전문 부동산 중개업체를 이용하거나 외국인 입주의 우호적인 관리회사의 매물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도 꽤 복잡한 편인데 재료카드와 여권은 기본이고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 은행 잔고증명서 같은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와 부모님의 소득증빙을 요청받기도 하고 보증회사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해도 계약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어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부동산 사이트들이 있는데 스모나 홈즈, 수모 같은 대형 포털에서 지역과 예산, 조건을 설정해서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언어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영어나 중국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특화 사이트들도 많이 생겨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온라인으로 본 것과 실제 방문했을 때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 임대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 중 하나가 가구가전 완비형 매물의 증가인데, 과거에는 빈 방 상태로 임대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침대와 책상, 냉장고, 세탁기 같은 기본 가구와 가전이 갖춰진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단기 체류자를 타겟으로 한 매물에서 이런 구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초기 정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인기가 높거든요. 다만 가구가전 완비형은 일반 매물보다 월세가 조금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 거주 계획이라면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방 크기 표기 방식도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쉬운데, 우리나라처럼 평수나 제곱미터가 아니라 조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조는 다다미 한 장 크기로 약 1.65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6조 방이면 대략 10제곱미터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평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거든요.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원룸이 흔하고 월세도 결코 저렴하지 않아서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공간 대비 가격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위치 선정도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도쿄를 기준으로 야마노테선 안쪽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좋지만 월세가 비싼 편이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월세는 저렴해지지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급행 정차역 근처는 같은 노선이라도 월세가 더 비싸고, 역에서 도보 거리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처음 일본에 가는 사람이라면 직장이나 학교까지의 통근 시간과 월세 예산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이웃관계와 주거 매너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일본은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문화라서 밤늦은 시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음악을 크게 틀면 이웃 민원으로 관리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도 굉장히 엄격해서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과 방법대로 배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경고를 받거나 심한 경우 퇴거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규칙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임대 문화는 초기 비용이 크고 절차가 복잡한 게 전통적인 특징이었지만, 최근에는 UR 임대나 쉐어하우스, 저비용 민간 매물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면서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일본 생활이 처음인 사람들은 무작정 일반 아파트를 찾기보다 UR 임대나 쉐어하우스로 첫 거처를 마련하고 일본 생활에 적응한 후에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게 현명한 전략이거든요. 레이킨이나 갱신료 같은 독특한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퇴거 시 원상 복구 기준도 사전에 확인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집 구하기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